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다가 이 칼자루하고 칼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불 붙이는 이 토치를 놓고 간 범인, 결국은 방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경찰 조사에서 한 얘기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이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또 정말 얘기를 했는지 참 기가 막힌 세상인데요. 요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문재인과 이 박원순이 대북 퍼주기,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정우택 의원이요, 오늘 국감에 계기로 해서 이제 폭로한 내용인데요. 무려 북한한테 말이죠, 2032년도 올림픽 공동 유치하자 이러면서 얼마를 퍼주려고 한지 아십니까? 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댓글로 한번 올려줘 보시죠. 돈을 얼마나 퍼주려고 했는지. 무려 30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참 어려울 거예요. 자, 이렇게 간 크게 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걸 보면은요, 이거 문재인 정권이 1년, 한 번만 더 연장됐다 하더라면, 즉, 이 연임을 했다 하면, 나라 살림 완전히 거들낼 뻔 알았네요. 정말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실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또 하나, 그 일을 또 저질렀네요. 야, 지금 조국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 이거 뭐 다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문재인이가 의견서를 써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거 가짜야. 야, 이 X망신을 당하는 이 문재인.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을 볼지 정말 피곤하네요. 이런 문재인, 이재명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야, 이거 참 제가 보도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치부라고 그래서 감추는 것도 이거는 당당치 못한 겁니다. 야, 이거 상상을,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도 상상이 안 되지만, 국민의힘의 말이죠. 여성인데요. 수도권 당협위원장이네요. 그래도 이거 싹 다, 그러니까 지금 전수감사를 하고 있는데, 야, 이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말이죠. 의류 배장에서 옷을 훔쳤대요. 이런 참 얼빠진 인간. 이재명이를 뭐 인간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내부에 이런 적이 있네요. 자,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은 이거, 야, 참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요 내용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야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룰 얘기가 많은데요. 가능하면 또 제가 봐서 밤늦게까지 한 번 더 새벽 한두 시까지 뭐 계속 한 번 더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다가 그야말로 칼을 놓고 간 이 범인, 아주 정말 이런 범인도요, 이건 뭐 사형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 인간입니다. 요 인간. 야, 요 인간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정말 모르겠네요. 이런 인간까지 우리가 얼굴을 감춰줄 이유가 있겠는가? 예,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범인이 그동안에 이제 실체를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 인간이 말이죠. 11일 날 새벽 3시쯤에다가 한동훈 장관 이 아파트 문 앞에다가 칼하고 점화형 토치를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그동안에 이제 쭉 조사를 해 왔고, 그래서 오늘은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어요. 특수협박죄,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이 두 개로 지금 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법원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 당연하죠. 예, 도망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후 3시 28분쯤에, 이제 오늘이 아니고,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지만, 그냥 편의상, 그냥 뭐, 오늘이라고 하죠. 3시 28분에 법원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신 대로, 검은 모자를 쓰고, 빨간색 상의를 입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야, 간두커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이제 구속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야, 이런 인간 말이지. 이게 정신감정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완전히 쪼글씨고 앉아가지고 이거 뭐 칼이랑 이거 점화형 토치 놓는 거 뭐 제가 여러 차례 이 CCTV에 잡힌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4일 날, 그러니까 3일 만에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법원에 출두하면서는 지금 이 내 모습이 앞으로의 한동훈 장관의 미래다. 요렇게 법원에 들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 범행을 저지르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내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범인은 말이죠, 유튜브 텔레비전 더 탐사를 통해서 이 주소를 잘 검색하고, 그리고 사전 답사까지 해서 동선까지 쫙 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범죄 행위를 기획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 답사로 동선까지 짜놨는데 이게 어떻게 현관으로는 들어가야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CCTV에 제대로 잡히지를 않았는지, 그래서 요 아파트가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좀 더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범인 홍 씨는요, 물류센터 이런 데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무직입니다. 그리고 정당 소속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 앞으로도요, 이제 완전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기 직전까지 피의자의 최근의 행적, 그리고 통신정보 내용, 병원 진료 이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수사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범행 행위,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홍 씨, 이 범인에 대해서 이제 이 언론의 보도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당연하지만 계속해서 추가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야, 이거 문재인이하고 이 박원순이 이게 퍼주기에 아주 그냥 뭐 속된 말로 해서 미치고 환장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 이건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좀 자격이라도 있으면 제가 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 한 1년밖에 안 돼요.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제가 한 1년 반까지 예의상 해왔어요. 참 대통령답지 않지만. 자, 그런데 하는 X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 대통령 이어 붙일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문재인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요, 이건 문재인도 아니고 이건 문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가. 야, 이게 그래서 정우택 의원이 오늘 이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국감에서 폭로를 한 내용인데 이게 기가 막혀요. 자, 32년도에 올림픽을 남북 간에 공동 개최하자. 근데 북한이라는 이 김정리 체제가 올림픽을 유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사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다가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자 제안을 하면서 이건 IOC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유치 제안서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 기자가 이 추적 보도한 게 아니라 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치 제안서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정우택 의원이 그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크레딧이. 자, 그래서 30조를 퍼붓겠다, 이런 제안서를 내놨어요. 그러는 바람에 서울 평양간 이 공동 유치하자는 이 안이 결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되지도 않았고, 이 바람에요, 이 호주의 브리즈번한테 공동 개최가 밀려났어요. 호주의 브리즈번한테.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호주 브리즈번이 된 거예요. 자, IOC에서 북한이 올림픽 개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유엔 체제 때문에 북한에 돈 이런 벌크 캐시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벌크 캐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뒤로 또 이제 벌크 캐시 집어 넣다가 또 걸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 SOC 지어주는 거, 이것도 전부 유엔 체제 때문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제재 시스템만 보더라도 안 되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IOC에다 제출하니 IOC에서 남북한 공동개최자 이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냐고요. 이런 거는 무조건하고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30조짜리를 제안서를 냈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는 없는지도 한번 사후적이지만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30조로 되어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평양 능라도 경기장 이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건설하고 2km 이내에 올림픽 빌리지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 종목의 분산 개최를 위해서 평양 이내에 있는 11개 경기장을 개보수한다. 그리고 판문점 스포츠 컴플렉스도 건설한다. 그리고 평양 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한다. 그리고 서울 평양 간에 교통 통신망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러면서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재원 조달 방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야, 이런 인간들의 머리 수준이 말이죠. 입장권 발매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외자 요치, 중앙정부 보조금이래요. 아니, 이게 핵이 없어지는데 핵이 없어야만 유엔 체제가 풀리잖아요. 지금 핵이 헌법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핵무기 사용권이. 자,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봐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엔 체제는 앞으로도 10년이든 20년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국가가 풀어주겠습니까? 이게 벌써 2016년도부터 제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벌써 9년째 아니 7년째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 10년 넘어갑니다. 해제할 명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30조 원을 주겠다 하니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호주한테 뺏기는 거예요. 호주한테.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오세훈 시장이 말이죠. 36년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우택 의원 왈 이게 32년도에 낸 안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문재인이가 또 어떤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오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재수 감찰부마 혐의 무죄다. 이런 걸 이제 당연히 조국이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무죄가 맞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이가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이 의견서 이거 문재인이가 쓴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써온 거를 갖다가 문재인이 사인만 해서 제출한 거냐? 망신당했어요. 법원. 예, 법원에서 오늘 이거 검찰이요. 이거 문재인이가 쓴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잘라서 주장을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국의 법리 주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감찰 무마고 이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 안에 민정수석의 권한에다 권한에 특감반의 활동 이런 거는 전부 민정수석이 알아서 모두 조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없다. 요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권남용은 무죄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특감반의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은 모두 민정수석에 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1심 재판도 뭐냐. 이 조국이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킨 거. 요거는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직권 남용이 된다는 거죠.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중단시켰으니까 너는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1심에서. 그러니까 노 직권 남용한 게 아니야. 감찰받는 모든 활동은 민정수석이 알아서 다 총취하게 돼 있는 거야. 요렇게 다시 문재인이가 조국이 주장해온 법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열받잖아요. 검찰이 그랬어요. 이거 문재인이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거야? 아니면 조국 쪽에서 작성해갖고 준 건데 그냥 읽어보고 날인한 거야? 이러니까 직접 작성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검찰이 야 웃기지 마. 법률줄 의견의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이건 밝힌 거야. 그리고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이건 문재인이가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바로 맞받아 쳤어요. 자, 그러면서 재판장이 사실조회 인정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질의 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도 좀 그렇다. 요렇게 지금 검찰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요. 또 오늘 조국이가 열이 받쳤어요. 그래서 조국 당시 조국 밑에서 특감반 활동을 했던 이모 씨하고 완전한 설전을 벌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지휘관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예, 이런 인간이. 자, 그래서
이제 이 특감 반원이 대검의 감찰을 받았는데요. 이 대검 감찰이 불법이다 이거죠. 그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 누구냐? 한동수예요. 한동수는 좌파, 민변. 이거 조국이가 갖다 앉힌 인간이 한동수예요. 한동수라는 감찰부장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징계 앞장선 인간이 이게 참 XX 같은 인간이 한동수예요. 그래서 한동수가 대검 감찰부장을 할 때 억울하게 감찰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감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네 번씩이나 무혐의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한동수가 감찰을 강행했습니다. 요거를 오늘 이 감찰 반원이었던 이모 씨가 법원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이가 창피하잖아요. 이거 한동수가 임명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이제 감찰관이 폭로하니까 조국이가 말이죠. 뭐라고 하냐. 한동수 이 부장의 임명은 내가 10월 14일 날 법무장관 마지막 날 임명한 거야. 한 번도 내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감찰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만난 적도 없고 증인에 대한 감찰은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 이러면서 또 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이 말이죠. 민정수석 그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하질 않았다. 법무장관 불과 31일에 불과하지만 법무장관 하지 않았다. 이런 인간을 두고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갖다가 신문에서 거론되는 의혹 하나만으로 임명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런 잘못된 관례는 절대 내가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했다가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무식한 무능한, 본래 무식하면 용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무식하니까 용기 있게 임명했다가 벼락 맞은 것이죠. 한 달 만에 끌려 내려왔잖아요. 지금 보면 잘한 거죠. 그러는 바람에 국민의 분노, 그 당시 광화문에 1000만이 모였다고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함성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고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문재인을 보면 이제는요 비판하기 전에 불쌍하다고 봐요. 왜? 이 문재인이도 말이죠. 이재명과 똑같잖아요. 이거 이 사법시험을 봐서 이 변호사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조국 오늘 재판장에서 싸움을 벌였지만은 결국 망신당으로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날은 유재수를 직접 불러서 신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하고요. 마지막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자료화면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참 이 여성이 말이죠. 이 여성이 이게 수도권 당협위원장을 그동안에 맡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창피해서 이거 이제 그러면 이거 치워버리겠습니다. 너무나 창피하죠? 예. 치워버리겠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김필여예요. 뭘 하고 있는 인간이냐?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의 신임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말이죠. 오늘 윤리위에서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쳤대요. 참. 그래서 이 옷을 훔치는 바람에 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인간이 바로 이런 아주 XX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앙윤리위를 열어가지고 경기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입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 그래서 이거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리 결정 내용을 보면은요. 현행 법령하고 당원 당규, 윤리규칙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사유가 적용이 돼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정말 당협위원장들이 많으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